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고배당주 순위 30위권에 포진되어 있으며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 무려 9% 이상, 10% 이상에 달하며 PER은 2% 중반, PBR은 0.2에서 0.3대, 그리고 ROE는 평균 10 정도의 미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JB금융지주, 그리고 BNK 금융지주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정리하면서 과연 현재 주가에 투자할 만한지도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신 투자자라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 9에서 10%, 그리고 PER 2% 중반, PBR 0.2에서 0.3, ROE 평균 10 정도라는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잘 아실 텐데요. 과연 이러한 수치를 가진 은행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는지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잘 이해할 수 있고, 과연 이 주가에 이런 은행들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JB금융지주의 2023년 7월 7일 약 오후 3시경 주가는 8,210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이고요. 10년 전 주가가 대략 한 6,000원에서 7,00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0년간 주가는 20에서 40%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20에서 40% 정도 성장한 이 JB금융지주의 주가를 보면은 실적은 막상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013년 매출 5,500억, 영업이익 525억이었던 JB금융지주의 실적은 10년 후인 2022년 매출 3조 11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258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매출은 500%, 영업이익은 1,50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 셈입니다. 즉, 앞서 보았던 이 주가 상승률과 이 실적의 성장률에 대한 괴리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JB금융지주의 재무 상태,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 이하이고요.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13% 이상입니다. 먼저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요, 이 은행에서 이 전체 여신, 그러니까 전체 이 대출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의 비율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최대 8% 이하, 8%는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가 채 안 되는 거니까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낮은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이 자기자본 비율이란 은행의 총 자산 중에서 은행의 순수 자기자본의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이고요. 이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8% 이상,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을 8%보다 높은 수준으로 맞추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15%에 달하는 이 자기자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국신용평가에서는 이 JB금융지주의 재무 상태를 AA+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JB금융지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JB금융지주의 배당금은 2013년 90원이었는데 2022년 835원으로 꾸준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배당금이 800% 정도 증액된 것인데 매년 배당금이 28%씩 증액된 셈이네요. 즉, 배당금의 연평균 성장률, 배당금의 CAGR이 28%에 달합니다. 이 CAGR 28%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CAGR 28%로 꾸준히 성장을 하면은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속 2배씩 성장이 되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JB금융지주는 실적이 늘어난 만큼 배당도 계속해서 증액된 전형적인 배당 성장주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에 이 JB금융지주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당시 주가가 6,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10년 동안 받은 이 1억 원에 대한 배당금 합계가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는 배당금만으로 1년에 1,39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이 투자 시드가 1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는 배당금만으로도 거의 한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JB금융지주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금 수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솔깃한 수익률입니다. 이번에는 BNK 금융지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주가는 7월 7일 3시경 기준으로 6,650원, 시가총액은 대략 2.2조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주가가 1만 원 중반대였음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10년 동안 50%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BNK 금융지주의 주가를 보고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실적이 지난 10년 동안 역성장했나 하면서 생각하며 살펴보니까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 매출 3조, 영업이익 4,936억에서 2022년 매출 7.6조, 영업이익 1조 1,589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년 동안 100%를 훨씬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JB금융지주에 비해서는 그 성장률이 좀 덜하지만 BNK 금융지주도 적지 않은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BNK 금융지주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나 하고 살펴보았는데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역시 0.4, 0.5 이렇게 1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도 지금 거의 14에 달할 정도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을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용평가는 이 BNK 금융지주의 무보증 사채에 대해 신용등급을 AAA, AAA 안정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신용도가 우수하고 그리고 사업다각화도 양호하고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라든지 재무 상태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인 거죠. BNK 금융지주의 배당금 추이는 어땠을까 살펴보았는데요. 2012년 298원에서 2022년 625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년간 109% 정도 증액되었는데 연평균 증액률로 따지면은 대략 9% 정도 나왔습니다. 연간 배당금이 9%씩 성장했다. CAGR 9%.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JB금융지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네요. 정리해보면 이 JB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 모두 안정적인 재무 상태고 현재 정량적인 수치 PER, PBR, ROE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도 너무 좋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은행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주가에 투자할 만한가? 라는 질문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고 바로 투자할 마음은 없는데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이 좋은 정량적 수치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9에서 10%가 넘는 배당금 수익률 그리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는데 아니 이거 왜 투자를 고민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LG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LG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후반 그리고 LG화학 우선주는 2% 중반 그리고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1% 중반의 이 배당금 수익률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LG 지주회사 우선주나 LG화학 우선주나 아이디스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JB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의 주식을 모두 산다고 하면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제가 받게 될 배당금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배당금으로 세전 4,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제가 JB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로 모두 주식을 옮긴다고 하면은 내년에 배당금 수익은 거의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행업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 경쟁자들이 한정된 은행 사업에서 이 각각 은행들은 확고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예대마진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원까지 갖고 있습니다. 즉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은 바로 투자하지 않고 고민을 한다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첫 번째는 내수 시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금융업, 특히 은행업, 특히 지방은행은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도 제한이 있지만 해외로의 진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이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내수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한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경제의 성장 속도도 예전보다 많이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은행의 잠재 고객의 수요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 은행의 성장률 역시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지금까지는 은행 산업은 전통 은행들끼리의 경쟁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전북은행 그리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지방은행과 이 시중은행들의 경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인터넷 은행들이 참전을 했죠.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그리고 토스 같은 핀테크까지 이 은행들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시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 경쟁자들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셈이죠. 세 번째는 정부와 정치권의 견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서민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은행은 과도한 예대 마진을 활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만의 성과급 배당 잔치를 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정부,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예대 마진이나 성과급, 배당 등을 계속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업이 과점 체제라고 하면서 이를 깰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은행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고 수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느리거나 정체하거나 오히려 역성장 해버린다면 현재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보다 나중에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직접 투자는 바로 하지 않더라도 너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정량적인 수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업 모델과 재무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장을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인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든지 하면은 정말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져서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투자할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인플루언서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